부처님께 귀의하는 참불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감동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도요, 부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아드레날린 같은 게 분비되는 것 듯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타링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가 뭔지는 알죠? 제가 계속 이제 강의 자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 유튜브 들어봤으면 이제는 스타링크가 뭔지는 알 거예요. 앨런 머스크라고 이 사람이 스페이드 X라는 이제 이렇게 회사를 세웠는데요. 작년 5월부터 위성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한번 쏠 때마다 60개의 위성을 쏴요. 기술력이 놀랍지 않아요? 한번 쏠 때마다 60개를 쏘고요. 지금 몇 개를 쏘아 올리려고 하냐면 12,000개를 쏘아 올린대요. 위성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통신, 와이파이 열심히 쓰고, 4G, 3G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것이 공중으로 이렇게 전파가 퍼져갈까요? 아니면 케이블로 땅으로 해서 전파가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위성으로 해서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케이블로 연결될까요? 전파로 연결될까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 해저에다가 엄청난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통신 광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태평양 넘어서 미국, 남아메리카, 전 세계에 케이블을 다 깔아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해저에다 깔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도 깔고 이러기 때문에 케이블이 약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깔 걸 한 10년, 20년을 생각하고 깔 거 아니에요? 그럼 케이블 까는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 지하에 이렇게 우리 지금 전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전기가 지금 땅 위로 가거나 땅 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왜 전기는 위성으로 해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전기가 공중으로 전해지는 건 잘 안 되죠.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은 없으니까. 그런데 와이파이가 되는 거 보면 4G 기술, 3G 기술 이런 기술들은 전파를 타고 이렇게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그럼 위에서 위성으로 쏘지 왜 케이블로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이 위성으로 이렇게 쏴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하나의 위성을 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도 나로 무슨 호 이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 시대가 이제 개막됐죠. 5G 폰이 벌써부터 나왔고, 울산은 아직 5G가 이렇게 개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지국이 있어야 되니까, 기지국 설치하는 게 저기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5G는 아니에요. 또 5G 해당하는 걸 다시 또 이제 모듈을 달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G가 전국에 지금 정부에서는 깔려고 막 그렇게 공약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5G가 깔리면 좋죠. 당연히 좋기는.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5G가 잘 깔려야지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막 다닐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그 케이블로 가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위성을 올린다는 거야. 그럼 위성으로 12,000개를 쏴. 야, 12,000개를 쏘면 얼마나 들겠나? 비용이. 케이블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그 변곡점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위성을, 통신위성을 쏘는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미국 전역에 5G 케이블을 까는 거, 뭐 이렇게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성을 12,000개 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그냥 바뀐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위성을 쏘아가지고 그걸로 5G를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뭐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이 2002년도에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워요. 항공우주 산업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자고요. 항공우주 산업을 황산 스님이 해, 내가 해. 항공우주 산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막대한 비용이죠. 야, 그 로켓 인공위성 하나 뭐 아폴로 몇 호 3번 쏘려면 몇억 달러 드는 거 아니야? 한 100억 달러 드는 거 아니야? 그거 한 번 쏘려면? 근데 그걸 연구를 몇 년이나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연구원들은 누가 돈을 줘? 아, 세상에. 그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기술 발전이라는 게 나사가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나사가 이 우주 산업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니까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우주 산업에 대한 이런 화성 이주 이런 것도 생각해보긴 했어, 나사에서도. 근데 일찌감치 그 꿈을 접었어요. 이게 우리 시대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기술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팔더니 이제 이베이에게 페이팔을 팔았어요. 자기가 만든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 한 1조 5천억 정도, 한 2조 정도 주고 팔았어요. 그 판 돈 가지고 창업한다는 게 우주 산업을,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 우주 산업을 하겠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무슨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항공 우주에 대한 꿈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뭐 남들이 다 말렸겠지. 근데 본인은 스페이스 X를 세우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로켓을 계속 연구해서 발사하긴 했어요. 다행히 나사가 우주 산업을 손을 떼면서 외주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나사가 스스로 해보니까 이거 뭐 예산만 잔뜩 쓰지 되는 건 없더라. 근데 저 스페이스X나 또 이제 제프 베조스도 우주 사람 만들려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드네? 쟤들한테 외주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우주 산업에 대한 외주를 스페이스X에 여러 개를 줘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이 경험이 축적된 게 15년 정도 지나자 바로 스타링크를 하겠다라고 사업을 발표를 하고 실천을 한 거죠. 그러면 인공위성을 지금 몇 개나 쏘아 올렸나? 12,000개, 올해 내년까지 12,000개를 쏘아 올린다 했는데, 그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작년 5월부터 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쏠 때마다 60개씩 뭐 매주마다 이렇게 쏘고 그런데요. 벌써 한 500개, 600개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한 2,000개, 3,000개 정도 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정말 12,000개가 되면 지구 곳곳에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잘하면 550km 정도 상공이 있으니까 잘하면 저게 스타링크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한 3년, 4년 뒤에는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아무도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걸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천을 했고 많은 투자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지금 1차적 성공이 눈앞에 있죠. 만약에 12,000개 아니어도 돼. 한 5,000개만 해도 돼. 5,000개, 6,000개가 이제 우리 지구 상공에 떠서 이렇게 스타링크 같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 연간 한 36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36조. 지금 쏘가 올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도 한 10조 원 정도? 10조, 20조 정도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15년 동안, 16년 동안 이 우주 산업을 하면서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사보다 오히려 기술력이 더 좋아. 인공위성 쏘는 거는 스페이스X가 제일 잘 쏴. 그러니 그 땅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 그 위성을 이렇게 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 안 써서 위성으로 받는 5G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는 뭐냐면 자율주행이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자율주행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자율주행 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미 왔다 갔다 한 도로를 정보를 이제 그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자율주행이거든요. 새로운 도로에 새로 이렇게 가진 모델 오프로드는 도저히 자율주행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해요.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도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율주행. 그것도 아무 차는 안 돼. 현대차는 아직 안 돼요. 또 테슬라에서 나온 고급 기종, 또 자율주행을 쓰게 하는 그런 기종들이 있어요. 옵션으로 넣고 막 그래요. 그런 기종들은 이제 자율주행이 고속도로나 아니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 가는 도로, 심지어 이 앞에 있는 번영로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차가 아직 없어요. 새로 와가지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은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정보가 누적돼서 딱 이렇게 뭔가를 보면 저게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저게 성인이다 어린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위험한 사람이다 안전한 사람이다를 보자마자 1초도 안 돼서 파악을 해요. 0.001초 내로 호감, 비호감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내 우리는. 자,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경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식이라고 그래요. 누적된 식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공지능은 아직 그만큼까지 발전이 안 됐고요. 그렇게 발전이 되려면 일단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전파의 주고받음, 우리 뇌도 이렇게 뉴런과 시냅스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파장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5G, 4G로는 좀 느려서 안 되고요. 그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 그러니까 IQ 10밖에 되지 않는 거. IQ 10 닭대가리야 4G가. 5G가 돼야지 IQ 한 70, 80이 좀 돼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으로 5G 기술을 쏴줘. 그러면 이제 차량에 달린 여러 개의 카메라, 그리고 차량에 달려있는 차량용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해서 새로운 도로도 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도로는 완벽하게, 사람보다도 더 사고를 내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시대를 앞당겨 쓰는 거죠. 지금 스타링크에서 5G를 보급하는 것도 한 10년 이상을 앞당겼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전기 자동차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새 차 살려면 전기 자동차 살 거예요? 아니면 디젤차 살 거예요? 예, 디젤차 사야지 뭐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디젤차 사야지 어떻게 해. 지금 뭐 이렇게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잘 모르면서 전기요 이렇게 아직 잘 모르면서 전기요. 사고 나서 이제 개고생하는 거죠. 이제 사고 나서 고생인 거야.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전기 산다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잘 모르면서 그냥 전기 산다 하고요. 내년 후년 되면 반 정도가 나 전기 살 건데요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치 이것은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2008년도에 딱 들고 와가지고 자 이겁니다 라고, 세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딱 이렇게 아이폰 들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딱 들고 나왔을 때 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모토로라라든지 그 어디지? 그 핀란드의 세계적인 그런 폰 만드는 회사들은 안 믿었어 별로. 심지어 LG도 뭐 저 될까 안 될까? 삼성은 믿었죠. 삼성은 이따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아이폰 따라해서 지금 삼성이 따라해서 삼성이 지금 이제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이폰을 따라하지 않았다면 우리 삼성은 그냥 LG랑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됐겠죠. 자, 그때 딱 갖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신기하게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 3년 만에 그냥 판가름 났어요. 2, 3년 만에 그냥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요. 10년,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뭐 생활 속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냥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야. 어떤 교수가 그 책도 냈더라고. 포노사피엔스라.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폰이 몸의 일부다 이제. 우리가 팔다리가 내 몸 안에 있잖아. 포노사피엔스란 말은 폰이 그냥 내 몸의 일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확 바꿔놨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그러면 또 다른 그런 것이 나타날까? 기대를 모으고 있죠. 전기 자동차로 스마트폰 같은 것이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까? 그것을 앞당겨서 갖고 오는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도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지 않았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전기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거예요. 2004년도부터 스페이스 X를 세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테슬라 사업에 들어가게, 본인이 창업을 한 건 아닌데 친구가 해서 그냥 들어갔어 같이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떨어지고 본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일론 머스크는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너무나도 부러운 재주죠. 꿈을 팔아. 아주 비싼 가격에 인기 있게 팔아요. 내 생각을 파는 거지 사람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해. 투자 설명회를 해서 우주 얘기를 하고요, 전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환경 얘기를 해.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전기로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받으려면 재무제표가 이제 건전해야 되거든요. 아니, 계속 적자 나는 회사에 여러분들 투자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냐고. 적자 난다는 걸 언제 말할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테슬라는 10년 동안 계속 내리 적자를 찍어요. 계속 적자예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 계속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 계속. 테슬라 주식은 계속 올라. 와, 너무 멋지지 않아? 그것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광고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투자 설명회를 하고,
계속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요. 지금 15년 동안, 17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새로운 비전, 뭐 솔라시티를 만들어서 태양광 이쪽으로 가죠. 또 무슨 루프 해가지고 진공으로 이렇게 교통이 가는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하죠.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뭐 해가지고 사람 뇌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한다고 그러죠. 그러더니 결과물이 정말 15년, 아니 13년, 15년 만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자동차도 이제 2018년, 17년까지만 해도 10여 년 동안 만든 자동차가 34만 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34만 대 한 대 1억 달러, 1억 원씩 팔아도 34만 대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나 적자가 심했어요. 예. 현대자동차는 1년에 900만 대를 만든대요. 정말 많이 만들죠. 900만 대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만큼 10년 동안 34만 대 만들었어.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작년부터 한 주에 1만 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 기대가 굉장히 실제로 되는구나. 테슬라가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마감이 굉장히 안 좋았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조립이 이상하게 되고 색깔이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스타트업에서 여러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마감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사고 나서 조금 지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대요. 서비스가.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 3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죠. 또 이 모델 3라든지 이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 자동차에 카메라가 한 10대씩 달려 있거든요. 동영상을 이 차가 계속 다니잖아요. 다니면 그걸 다 촬영을 해, 다 녹화를 해. 그래서 테슬라 중앙으로 다 보내죠. 그게 좀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위반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 쓰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 자기가 다니는 도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두 다 전송을 한다는 거죠. 전송이 돼.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만 대를 팔았잖아요. 이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율주행이 더 빨리, 더 한층 더 빨리,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우리가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딱 갖고 나왔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근데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내놓는 이런 전기자동차도 아까 말한 스타링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극복이 될 거예요. 5G 기술에 대한 것이 극복이 된다면, 그러면 SF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는 좀 사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스타링크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우주에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주에서도 와이파이를 할 수 있다. 5G를 쓸 수 있다. 이 화성에서 100만 명의 이주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래, 이게. 스타링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화성하고 연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 전기차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에너지 변화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거,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이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51%라고 그래. 아직도 한 번도 만들어보지도 않은 거야. 50%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자, 스타링크를 해서 정보의 격차를 줄이겠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격차는 곧 부의 격차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든 히말라야에 있든 저 바다 위에 있든 섬에 있든 무인도에 있든 모두 다 스타링크로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하나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 스타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엄청난 돈은 뭐 뒤로 생기는 거죠. 전기 자동차에서 와, 지구를 환경을 살겠다 해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통장 잔고가 수십조 원이야. 이제 자기는 꿈을 팔고 가치를 팔았어. 나는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개척하고 이게 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뒤에 있는 잔고들은 이렇게 쳐가지고 수십조 원의 재산.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빌 게이츠를 능가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은 한 번도 돈 번다고 얘기 안 해. 본인은 지구를 지키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